안녕하세요. 투리쌤입니다.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은요, 많죠. 그래서 전부 다 하나하나 얘기는 해드릴 수 없지만, 한 번씩 다 짚고 넘어가 볼게요. 책이 있으시면요, 펼쳐 놓으시고, 얘기하는데 이거 진짜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거 체크, 아니면 책을 접어 놓으시면요, 그 부분 나중에 혼자서 천천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인성 질환의 특성은 단독으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증상이 어때요? 명확하지 않아가지고요.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별하기 어렵다. 원인이 불분명하고 만성 퇴행성 질환이 많아서 경과가 길고 재발이 빈번합니다. 또한 합병증이 어때요? 생기기 쉽습니다. 신장 기능 저하로요.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어려워요. 그래서 의식장애, 심장 수축, 신경 이상이 올 수 있어요. 약물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우리 무슨 능력이 저하됐죠? 약물을 어떻게 써야 된다? 신중하게 써야 된다. 약물 중독이 쉽게 일어나는 이유는요. 신장이 소변 농축 능력이 저하되고 배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약물 중독이 되기 쉬운 이유는요. 신장 기능 저하입니다. 질환에는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되면요, 아주 쉽게 질병에 걸려요. 질환에 민감해서 좋은 게 아니죠. 질환에 민감하면 좋지 않습니다. 질환에 민감해진다입니다. 그래서 질병이 쉽게 걸리고 초기 진단이 어렵습니다.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각각 기관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 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기계는요, 폐결핵, 독감, 만성기관지염, 천식, 폐렴 배웠습니다. 우리 독감은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 그랬죠. 그래서 독감이라고 안 나오고 뭐로 나와도 된다. 인플루엔자라고 나와도 된대요. 이거는 호흡기 비말을 통해서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되고요. 갑작스러운 발열,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치료는요, 안정 수분 섭취 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예방접종 하시는 거예요. 10월에서 12월에 언제? 매년 1회입니다. 기관지의 만성적 염증으로 기도가 좁아져 숨쉬기 힘든 질환은? 만성기관지염. 답에 나왔죠? 기관지가 왜 좁아지겠어요? 우리 아까 뭐라 그랬죠? 미세먼지라 그랬죠? 흡연, 매연 이런 거 노출됐을 때 잘 생기는 게 만성기관지염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다? 금연해야 되는 거죠. 증상으로는 심한 기침인데요. 특히 언제? 이른 아침에 발생하는 가래 끓는 듯한 기침이다. 그러면 뭐냐면요. 만성기관지염이에요. 이른 아침 언제 배운 거 있죠? 이른 아침에 두통은요, 뭐예요? 고혈압이었어요. 흰색이나 회색 또는 점액성의 화농성 가래가 나와요. 우리 요런 거 있을 때는 다 뭐 해야 되냐면요. 심호흡이랑 기침이에요. 이거 문제로 나오지 않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심호흡과 기침을 통해서 기관 내 가래를 배출하는 거예요. 이거 시험 문제로는 많이 나왔어요. 제가 앞에서 안 했을 뿐이지. 지나치게 뜨겁거나 찬 음식, 자극적 음식 또한 기관지에 경련을 일으켜서 만성기관지염 환자에게 좋지 않습니다. 우리 폐렴의 원인은요, 3개인데요. 첫 번째 세균, 두 번째 바이러스, 세 번째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기도로 넘어가 흡인성 폐렴입니다. 천식의 원인은 감염, 비염 등과 같은 염증이 있는데요. 흥분이나 스트레스,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동물, 털, 배설물 이런 거였대요.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 특히 차가운고 건조한 공기일 때 더 많이 발생을 해요. 갑작스럽게 기침을 하고 숨을 어떻게 해요? 쌕쌕, 씩씩, 천식이라고 했어요. 호흡 곤란이고요. 점액 분비량은 증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뭐 한다?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한다 였습니다. 친구는 어떻게? 진먼지 진드기 때문에 뜨거운 물로 세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폐결핵은요, 호흡기 감염이에요. 초기에는 무증상인데요. 흉부 방사선 찍으면 나온다 했어요. 2주 이상의 기침과 흉통이고 중요한 거는 오후 고열이에요. 늦은 밤 식은땀과 열내림이 반복한다 했습니다. 오후 고열, 식은땀 이런 거 나오면 뭐라고요?
폐결핵이에요. 치료 및 예방은요, 결핵약 어떻게 해요? 꼬박꼬박 먹으라 그랬죠. 결핵약을 제대로 복용하는지 관찰하시고요. 약물 부작용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침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왜냐? 우리 침방울로 감염되기 때문이에요.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 왜예요? 약이 너무 독해서요. 객단 검사 하시고요. 조기 발견은 엑스레이, 가래 검사로 할 수 있습니다. 항결핵제는 여러 가지고 약의 양이 많고 복용 기간이 비교적 길어요. 그래서 처방된 기간에 충실하게 약을 복용하는 것이 결핵 완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침 예절은요, 코와 입을 휴지나 손수건으로 가리고 없을 경우에는 소매로 가리시는 겁니다. 우리 심혈관계 질환은요, 고혈압, 심부전, 동맥경화증, 빈혈 딱 4개밖에 없습니다. 고혈압은요, 원인에 따라서 본태성 고혈압, 그걸 1차성이라고 하고요. 속발성 고혈압을 부르는데요. 1차성은요, 유전이나 흡연, 과식, 비만이지만 2차성, 속발성은요, 다른 질병의 합병증이에요. 그럼 어떻게 외우시면 돼요? 속해 있다, 다른 질병에 속해 있다, 속발성이라고 되면 돼요. 그리고 2차성은 요거는 뭐 당연히 1차, 2차 외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고혈압의 증상, 제일 중요하죠. 이른 아침에 두통입니다. 치료 및 예방에는요,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거예요. 지속 치료에도 효과가 없으면 의사 상의 후 약을 바꾸거나 정밀검사, 표준 체중을 유지하시고 운동하셔야 됩니다. 고혈압은 절대 금연이고요. 저염, 저지방식이 드셔야 됩니다. 알코올은 먹으면 안 돼요. 왜? 약효를 낮추기 때문이에요. 고혈압에 대한 편견 배웠는데요. 증상이 없으면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 아닙니다. 계속 치료하셔야 되고요. 두통 등의 증상이 있을 때만 약을 먹는다. 아니었어요. 편견이죠. 혈압약을 오래 먹으면 몸이 약해진다. X라고 했습니다. 혈압이 조절되면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 아닙니다. 혈압이 조절돼서 약을 먹지 않으면 다시 어떻게 돼요? 혈압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동맥경화증은요, 어때요? 혈관 안에 찌꺼기가 쌓이는 거라고 했어요. 지방대사 이상이고요. 콜레스테롤이나 지방 섭취를 과다했을 때 나타날 수 있어요. 이렇게 쌓이면 어떻게 된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게 된다. 협심증, 심근경색 등 관상동맥 질환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흉통, 압박감, 조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외우면 좋겠어요? 이게 쪼았죠? 그렇기 때문에 흉통, 압박감, 조이는 듯한 느낌의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 관상동맥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요. 뭐가요? 동맥경화증이 그러실 수 있어요. 뭐가 쌓였다? 지방 콜레스테롤이 여기 끼었다. 이 말입니다. 치료 및 예방으로는요, 금연하셔야 되고요, 고혈압 관리하셔야 되고요, 혈당 조절. 왜? 포도당이 있으면 더 찌꺼기가 많이 끼겠죠. 저염, 저지방식이 하시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시는 겁니다. 우리 심부전은요, 심장의 수축력 저하로 오는 건데요. 충분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심장이 수축력이 저하돼가지고요. 그래서 앉은 자세 호흡하시고 호흡 곤란이 있습니다. 우리 누워있을 때 호흡이 더 불편하죠. 그래서 앉은 자세로 호흡하시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기침과 객담을 배출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의존성 부종. 이거 아까 문제로 우리 다 풀어봤죠. 수분 섭취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한한다고 해야 됐어요. 흰알은 뭐가 부족하다? 철분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철분제를 먹어야 되는데 비타민C랑 먹으라 그랬어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근골격계 질환은요, 퇴행성 관절염, 고관절 골절, 골다공증에 대해서 배웠어요. 퇴행성 관절염은 뭐예요?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많이 써서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다 이거? 운동하면 악화되고 안정하면 호전되죠. 왜냐? 연골이 이렇게 닳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늙어서. 퇴행성이죠. 맞죠?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해져 있는 경직 상태인데요. 30분 이내로 풀어져요. 이건 뭐라고요? 퇴행성 관절염. 그러면 통증의 호전과 악화 또한 반복이 되고요. 관절 변형이 됩니다. 치료는요. 약물치료, 온냉요법,
관절 운동 하시는 건데요. 관절 운동을 하면은 경직 예방되고요. 근육이 강화돼요. 통증이 있을 때까지 하라는 거는 어떻다? 아니다. 관절이 파괴되어 있다면 수술을 하셔야 되고요. 체중 조절하면 어떻게 돼요? 관절 부담이 안 하대요. 하지만 뭐 엄청나게 많이 뺀다 뭐 이렇게 나오면 또 틀린 거겠죠. 규칙적 운동을 하면 좋은데요. 이거는 관절이 우리 어때요? 관절이 이렇게 있으면 눌리면은 안 되겠죠. 그러면 요 눌림을 방지되는 운동 뭐가 제일 좋을까요? 수영, 평편한 흙길 걷기, 체조 정도의 규칙적인 운동이 좋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일 경우,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수영장에 많이 오셔서 운동하시죠. 이거 뭐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에 좋으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고관절 골절은요, 강한 외부의 힘으로 고관절 뼈가 부러진 거예요. 이거 흔한 원인은 뭐냐? 낙상 때문에 발생합니다. 서해부와 대퇴부에 통증이 있어요. 요럴 때는. 하지 기능 부정, 시력장애, 보조기 사용, 알코올 섭취 때문에 이런 게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관절 골절이 제일 일어나기 쉬운 분들은 누구냐? 골다공증 환자이다. 그럼 골다공증 환자는 누구냐? 뼈 세포가 상실돼가지고 어떻게 됐다? 아까 뼈에 구멍 콩콩콩콩 나 있다고 했어요. 이런 분들은요, 칼슘 섭취 부족의 원인입니다. 뭐 젊었을 때 과도하게 다이어트를 했을 때도 그렇다고 하고요. 증상으로는 허리 통증, 그 다음에 뼈가 통통 비니까 어때요? 키가 작아지고 등이나 허리가 굽고요. 잦은 골절이 발생해요. 치료 및 예방으로는요. 칼슘 섭취의 부족이라고 했으니까 칼슘을 먹으면 되죠. 칼슘 섭취하고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는 어땠어요? 체중을 부하하지 말라 그랬죠. 퇴행성 관절염에서는. 하지만 여기서는 어때요? 체중 부하 운동을 하라 그랬어요. 잘 걷는 거, 산책 이런 거 좋습니다. 음식은요, 뭘 섭취해야 돼요? 비타민 D를 섭취해야 돼요. 그 다음에 햇볕을 받으면 비타민 D 섭취 가능하다. 칼디죠. 골다공증은 칼슘이 부족한데 칼슘은 누구랑 먹어라? 비타민 D랑 먹어라입니다. 비타민 D 함유 식품으로는요, 대구, 간유, 연어, 고등어, 정어리, 뱀장어, 달걀, 버섯 뭐 이런 게 있어요. 칼슘을 먹을 때는 뭐랑? 비타민 D랑 먹어라. 그럼 칼슘 흡수를 높인다. 비타민 C 문제 지겨울 때 비타민 D도 한번 내겠죠. 그래서 빈철씨, 골다, 칼디 외우라 그랬습니다. 기억하세요. 이뇨생식기에서는 요실금과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 그랬어요. 요실금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어때요? 밖으로 흘러나오는 증상이에요. 이거는 노화로 인한 방광의 저장 능력 감소, 골반 근육 조절의 약화, 호르몬 생산 중지로 요도 기능이 약화, 또 변비 이런 게 있을 때 뭐가 있을 수 있다? 요실금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거는 무슨 운동하면 좋다 그랬어요? 케겔 운동하면 좋다 그랬어요. 복압성은요, 기침, 웃음. 절박성은 너무 절박하게 보고 싶다고 느끼자마자 절박하게 그냥 소변이 나오는 거예요. 역류성은 소변이 가득 찬 방광에서 소변이 넘쳐 나오는 거고요. 발병 원인에 따라 약물요법이나 수술을 하고요. 골반 근육 강화 운동. 우리 중요한 거예요. 요실금 있다고 소변이 자꾸 나오니까 수분 섭취를 안 한다? 아닙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해가지고요. 방광 기능은 유지시키도록 하셔야 돼요. 나왔죠? 체중 조절. 비만은 복압성 요실금을 유발합니다. 복부를 눌러주죠, 살이. 그래서 비만을 해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뭐예요? 변비. 예방을 하시면 또 좋겠죠. 왜냐? 요실금의 원인에 복압상승의 변비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변비 치료도 하면 좋겠습니다. 전립선은 누구한테만 있어요? 남자한테만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압박하는 거예요. 호르몬 불균형, 여성 호르몬이 늘어나죠.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비만일 경우에 전립선 비대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는요,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요. 소변 보고 어때요? 시원하지 않아요. 잔뇨감이 있죠. 힘을 주어야 소변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럼 뭐예요?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배뇨 후 2시간 이내 다시 소변이 마렵고 어때요? 이거 빈뇨죠?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힘든, 이건 참기 힘든 거라서 긴박뇨예요.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려고 자주 깨. 그러면 야뇨예요. 치료 및 예방은요, 돈요관을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준다. 누가? 요양보호사가. 아닙니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 피부계는 앞에 전염성 질환할 때 좀 배웠죠. 옴, 머리니, 대상포진, 피부 건조증, 욕창이 있어요. 우리 옴이랑 머리니는 잘 알고 계시죠? 옴은 어떻다 약을 목에서 발끝까지 전신의 치료용 용고를 바르고 밤에 바르고 다음날 아침에 씻어내는 거예요. 옴은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람은 증상 여부와 상관없이 동시에 치료하신다고 했어요. 일주 후에 약을 다시 바르는 거고요. 머리니는요. 가려움, 피부 상처, 그 다음에 피부 변색, 딱딱해짐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머리니도 일주 간격으로 2회 약물 치료하시고요. 침구와 옷을 뜨거운 물로 세탁하시고 진공 청소기를 사용해서 청소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피부 건조증은 가습기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수분 섭취를 늘리셔야 되고 자주 샤워는 아니죠. 그 다음에 따뜻한 물로 사용하시고요. 목욕 후 어떻게 말려? 두드려 말리고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거예요. 대상포진은요.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해 피부와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띠 모양의 수포가 생기죠. 이런 거는 스트레스,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에게 잘 생기고요. 가렵고 피부 저림이나 어떤 거, 자결감을 포함한 발진이에요. 타는 듯한 통증 뭐 이런 거 나오면은 뭐다? 대상포진입니다. 대상포진 또한 우리 예방접종으로 예방될 수는 있는 거고요. 욕창은 바닥면과 접촉되는 피부가 혈액을 공급받지 못해서 어떻게 되는 거다? 괴사되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있거든요. 우리 1단계만 정확하게 알고 가셔도 좋아요. 피부색이 변하고 누르면 색깔이 일시적으로 하얗게 보이고 열감이 있는 거. 어떤 거예요? 1단계입니다. 2단계는요. 피부가 벗겨지는 거예요. 3단계는 깊은 욕창, 4단계는 뼈와 근육, 괴사. 어때요? 1단계 열감이 있고 일시적으로 하얗게 변한다. 누르면. 그러면 이거 뭐다? 1단계다. 잘 알고 가세요. 피부가 벗겨져 버리면 2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치료 및 예방은요. 침대는 몇 시간? 2시간. 의자 휠체어는 1시간마다 자세를 바꾸기. 요거 숫자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로 잘 나올 수 있고요. 젖은 시트는 즉시 교체입니다. 시트 주름을 펴고 주름이 있으면 왜? 욕창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우리 특수 매트리스나 베개를 사용한다. 압박을 줄여주는 기구를 사용한다는 맞습니다. 도넛 모양 베개는 어때요? 압박 부위의 순환을 저하함으로 도넛 모양 베개 안 된다고 했고요. 파우더도 우리 안 된다고 했죠. 화학 물질이 피부를 자극하고 어때요? 파우더 발라놓으면 땅구멍을 막습니다. 순하고 부드러운 비누 미지근한 물로 닦고 완전히 마르게 어떻게 두드려 준다입니다. 손톱은 짧게 깎으시고요. 우리 욕창일 때 뭘 많이 먹어줘야 되냐면요. 단백질이에요. 힘드시죠? 조금만 힘내세요. 다 와갑니다. 내분비계까지 왔어요. 당뇨는 뭐다?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거나 부족하다. 아니면 인슐린에 대한 신체의 저항성이 생겨서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혈중에 포도당 수치가 높아지므로 소변에서까지 당이 나와요. 과식, 비만, 운동 부족, 스트레스 유전 있습니다. 증상으로 중요합니다. 다식, 다음, 다뇨. 하지만 체중은 감소. 두통, 흐릿한 시력, 무기력, 발기부전도 있습니다. 당뇨에는 질 분비물 및 질 감염이 증가됩니다. 상처 치유 지연됩니다. 감각 이상 및 저하가 있습니다. 고혈당, 감염, 식사량 증가, 활동량 감소합니다. 그렇지만 저혈당이 중요하죠. 우리 활동량이 증가했을 때는요. 저혈당에 빠지기 쉽죠. 땀을 많이 흘리거나 두통, 시야가 몽롱하고 배고프고 어지럽다 하면 이거 무슨 증상이다? 저혈당 증상이란 거 아셔야 돼요. 그러면 뭘 줘라? 단 거 줘라. 어떨 때? 의식이 있을 때입니다.
당뇨의 식이요법은요, 혈당 조절을 위해 하루 3번, 반찬은 싱겁게 골고루, 저콜레스테롤 식이. 왜냐, 피가 어때요? 끈적끈적해지죠. 콜레스테롤까지 있으면 안 돼요. 육류보다는 곡류, 콩 등의 고섬유질, 단 음식과 술의 섭취를 제한해야 되고요. 운동요법 아까 중요했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쉬운 운동을 하는 거예요. 공복 시 운동할 때나 장기간 증상할 때는 저혈당에 대비하세요. 사탕을 챙겨 간다든지 요즘에는 포도당 캔디 같은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가져가시고 어떻다. 내가 당뇨 환자라는 표식을 해가지고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혈당 조절이 안 되면요, 우사상해하시는 거예요. 식후 30분에서 1시간 경에 혈당이 오르기 시작할 때 운동하시는 게 어떻다. 가장 좋다. 공복의 운동 아닙니다. 하루 최소 30분, 일주일에 5회 이상 운동하시고요. 혈압이 높을 때는 혈압을 조절 후, 혈당이 300 이상일 때는 혈당 조절 후에 운동하시라는 거예요. 약물요법으로는요, 우리 경구용 혈당 강아지가 있고요. 인슐린 주사가 있어요. 하지만 인슐린 주사 입으로 먹는 거 아니죠. 주사예요, 주사. 당뇨병은요, 발 관리가 매우 중요해요. 우리 감각 이상 및 저하가 있는데 어떻다. 상처 치유까지 잘 안 된다고 해가지고요. 혈당, 혈압 관리하시고요. 주의 깊게 발 관찰해야 돼요. 눈으로. 발을 잘 씻고 말리시고 발 건조를 예방하시는 거예요. 보습제 발라주시고요. 양말은 착용하셔야 되고요. 발톱을 어떻게 일자로 자른다. 금연을 하고요. 차갑거나 뜨거운 곳에 가지 마시고 노출 금지입니다. 왜냐? 잘 느끼지 못하세요. 열심히 잘 따라와 주시고 계세요. 마지막 장입니다. 모르는 거 많이 체크하셨어요? 말이 좀 빠르면 죄송합니다. 우울증과 선망 있고요. 치매는 뒤에 넘어가서 새로운 단락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울증은요, 어때요? 우울하고 슬픈 기분이 작고 우울감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매사에 관심이 없고 즐거운 것이 없고요. 식욕 변화, 체중 변화, 두통, 소화불량으로 어때요? 신체 증상 호소가 많아요. 우울증은 어떤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인데요. 식욕이 변한다던가 체중이 변한다거나 머리 아프다고 한다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한다는 등의 신체 증상 호소가 많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봐야 돼요? 우울증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 봐야 돼요. 노인의 우울증은 건망증 등 인지기능 증상이 두드러질 수 있으므로 치매와 감별돼야 돼요. 우리 치매와 우울증의 다른 점 아까 문제로 풀어봤습니다. 치료와 예방은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우울하면 어때요? 정신과 외래 방문해서 상담하고 약물 치료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대상자의 느낌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언어적으로 표현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햇볕을 받으며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모임 등 사회적 활동을 늘리는 것 또한 중요해요. 수시간 수일에 걸쳐 급격하게 발생을 하고 증상이 기복이 심하다.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선망이라고 했어요. 선망은요, 의식장애로 인해 주의력 저하뿐만 아니라 인지기능 전반에 걸친 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망 있는 사람들 보면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로 막 오락가락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좀 있다가 또 괜찮아지세요. 그래서 많이 헷갈립니다. 이런 걸 바로 선망이라고 하죠. 원인은 인지손상, 치매, 고령, 신기능 부전이나 억제제 사용, 오랜 침상 생활, 약물 사용, 이런 것 등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증상은요, 잠에서 덜 깼거나 몹시 졸리운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인지장애, 초조, 지각장애, 편집망상, 정신불안정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수시간, 수일에 걸쳐서 어떻게 된다?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 그래서 나는 봤는데 너는 못 볼 수도 있는 게 뭐예요? 선망입니다. 선망은요, 원인이 치료할 수 있는 것이면 치료하면 좋아요. 억제제 때문에 선망이 발생했다면 억제제 풀어주시면 되고요. 수술 때문에 잠시 선망이 생긴 거라면 좀 기다리시면 선망이 또 없어지기도 합니다. 진압력 유지를 위해서는요, 낮에는 창문이나 커튼을 열어 시간을 알 수 있도록 하고요. 개인 사물,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 달력, 시계,
일상생활 절차, 규칙을 어떻게 반복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신체 통합성 유지는요, 스스로 하도록 말로 지지하시는 거예요. 능동적 관절 운동 해주시고요. 목욕 마사지를 제공하면 좋죠. 개인의 정체성 유지. 접촉하는 사람의 수는 줄여야 돼요. 많으면 어때요? 헷갈리죠? 근데 가족 구성원이 자주 방문하도록 격려는 하시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게 외워주세요. 접촉하는 사람의 수는 줄이고요. 가족 구성원이 자주 방문하도록 격려하시는 거예요. 초조의 관리는요,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입니다. 착각 및 환각 관리는요, 현실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시면 되고요. 야간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밤에는 창문을 닫고 커튼은 치고 불은 어떻게? 켜둔다입니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불은 끄는 거 아니고요. 불은 켜둔다. 오늘 진짜 긴 시간 열심히 잘하셨어요. 박수! 봐요, 우리는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도 모르는 거 있으면 한 번 더 짚고 문제도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관심 있게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